안녕하세요. 저는 푸른팬팀의 경아입니다. 지금 저는 외출할 준비를 마쳤는데요. 오늘은 저만의 환경 데이로 지정해서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그리고 친환경을 위한 습관을 한번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지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우선 외출을 하기 전에 지금 집에 쓰레기가 좀 쌓여서 페트병 쓰레기를 나가면서 분리 배출할 예정입니다. 이 친구들은 라벨이 없어서 문제 없지만 얘네는 라벨을 뜯어서 안에 내용물을 물로 헹구고 쓰레기를 버려줘야 돼요. 저희 동네에는 이렇게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로봇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로봇에는 깨끗이 닦은 페트병과 캔을 넣으면 10원씩 적립되는 시스템인데요. 재활용도 하고 10원 적립금도 얻고 일석이조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계입니다. 안 돼? 그래? 자, 잘 찍었어. 우선 다 찍어지. 안녕하세요. 푸른팬의 이황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생활에서 환경을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실천하고 있는지 짧게나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마트를 갈 것 같아요. 마트도 가고 그 쓰레기들 이렇게 모은 거 있어서 분리배출도 할 것 같고 설거지도 하고 여러 집안일을 하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가볼까요? 첫 번째 저의 실천은 설거지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설거지를 할 때 설거지 통을 이용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보여드릴게요. 약간 조금 더러워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설거지 통에 주방 세제를 한 두세 개 이렇게 펌핑해 놓고 지금 설거지 거리를 담가 놓은 거예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설거지통을 이용하게 되면은 식기가 이렇게 충분한 시간 물에 불려지기 때문에 설거지의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보통 4인 기준으로 해서 100리터의 물의 양을 사용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 설거지통을 이용하게 되면은 5분의 1이 줄어들어서 20리터의 양이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의 자원을 아끼기 위해서 한번 설거지통을 사용해 보시는 거 어떠신지 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분리배출, 이 재활용 어떻게 하는지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배출을 하러 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고! 분리배출을 하러 왔는데 보면 이렇게 알루미늄 캔 투명, 불투명, 비닐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이 친구는 페트병인데 이 친구는 불투명으로 가고 이 친구도 불투명으로 가는 플라스틱입니다. 지금 저는 잠깐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기 전에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전기 코드까지 뽑고 나가면은 되게 코드가 이렇게 2개 있는데 일단 이것도 뽑고 이것도 뽑고 그리고 불도 꺼주고 을 보고 오려고 합니다. 집에 제가 가는 마트에 이렇게 에코백을 나눠주거든요. 나눠주는 건 아니고 또 500원을 주고 가져오는 건데 이거를 다시 반납을 하면은 다시 5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개가 있었고 저희 장바구니까지 챙겨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챙겨온 바구니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실생활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환경을 보호합시다. 안녕! 첨성대에서 플로깅 하는 걸 예행 연습하려고 해요. 그럼 안녕. 지금 첨성대 플로깅하고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첨성대 입구가 보입니다. 따라단. 첨성대가 너무 깨끗해가지고 쓰레기가 나올까 싶긴 하지만 일단 도전해보겠습니다. 연습이니까. 일단 플로깅을 하기 위해서는 장갑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갑을 들고 왔습니다. 가보시죠. 짧은 시간 했지만 첨성대가 너무 깨끗해가지고 쓰레기가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캄보디아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많겠지만 그래도 오늘 연습해봤으니까 더 잘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미나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자료조사 방법은 집에서도 가능하고 카페에서도 가능한 언제든 어디서든 핸드폰이나 노트북, 아이패드, 기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자료조사 방법인데요. 바로바로 플랫폼 소개입니다. 두 가지 플랫폼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그 환경교육안을 만들 때, 환경교육 과정을 짤 때 어떻게 스크립트를 짜야 할지, 어떻게 교보제를 만들어야 할지 이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사이트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사이트이고요. 두 번째는 캄보디아 사이트입니다. 한번 일단 보러 가보실까요? 국가 환경교육 통합 플랫폼입니다. 여기에서 진짜 많은 자료들을 얻었고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우선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국가 환경교육 통합 플랫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환경교육 자료들, 컨텐츠들, 심지어는 온라인 학습에서 강의를 들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이 플랫폼에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환경교육을 해야 할지 커리큘럼에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학년별로 세부적으로 자료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더 많은 힌트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온라인 학습인데요. 온라인 학습을 클릭하면 단짝이라고 하는 새로운 홈페이지로 자연스럽게 이동이 됩니다. 로그인도 그대로 유지가 돼요. 저는 나의 강의실에서 이 초등학생용 환경학개론이라는 수업을 신청했는데요. 강의실로 이동해보면 영상을 보면서 인사이트도 많이 얻고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야 친구들한테 잘 전달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국가환경교육 통합 플랫폼에서 너무 좋은 양질의 콘텐츠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알고는 있어도 저희가 가르치는 건 어렵잖아요. 거기서 많이 힌트도 얻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자료를 만들 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마더네이처 캄보디아입니다. 이 홈페이지는 실제로 캄보디아 환경운동가들이 오랫동안 운영해온 플랫폼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에서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들을 여기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 자료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장점으로 보면 영어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크메러 아무리 공부해도 아직 알아듣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영어로 제공이 되고 있어서 한국어로 번역만 누르면 조금 어색하게 번역이 되는 감이 있기는 해도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도 첨부가 돼 있고 이분들이 하고 있는 캠페인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런 캠페인 같은 거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페이스북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페이스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 자료가 올라오기 때문에 페이스북도 팔로우업 하시면 상당히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캄보디아의 환경봉사를 나가는 봉사단원으로서 좀 더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알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사이트를 함께 다 봐봤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사이트는 제 생각에는 환경봉사를 가시는 분들한테 일단 도움이 크게 될 것 같고 그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캄보디아로 환경봉사를 떠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플랫폼일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른팬티의 팀장 이훈수입니다. 저는 국내 활동 기간에 사회적 가치를 더 체험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가려고 하는데요. 소셜 밸류 커넥트 박람회 소백입니다. 이 박람회를 고른 이유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슬로건이 와닿았습니다. 새로운 연결과 협력,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키워드는 우리 푸른팬팀이 캄보디아의 쫑프렉 초등학교 구성원과 만들어갈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EUCG가 현재 연동률이 가장 큰 가치이며 이번 코이카 봉사단의 대표 주제인 만큼 더 흥미를 끄는 행사입니다. 또 코이카에서 민간 협력이 만드는 글로벌 임팩트를 주제로 세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코이카 이름으로 파견되는 봉사단이기도 하고 민간 협력이라는 말이 결국 정부 산하기관인 코이카에서 파견되는 대학생, 즉 우리 단원들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행사가 아무래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교류하는 장인 만큼 다양한 부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도 관심 있는 부스에 참여를 하기로 합니다. 환경 부스도 다니고 업사이클링으로 만든 제품과 제로 웨이스트 등의 친환경 가치에 대해 더 톡톡히 체험해보겠습니다. 그럼 출발해보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박람회가 열리는 워커힐로 걸어가는 중에 셔틀버스를 발견했지만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 계속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홍보물이 있는 것을 보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람회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양한 강연을 듣고 부스에 참여하면서 환경과 사회를 바라보는 기업의 행동이 어떠한지 많이 알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짐 챌린지를 할 수 있는데요. 저는 푸른펜과 점프렉과 함께할 예정인 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에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오프닝 행사를 마치고 시작한 첫 세션은 도입부에서 소개했는데요. 코이카에서 지원을 받아 활동을 진행하는 기업의 강연과 토론을 보았습니다. 이곳은 부스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부스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을 볼 수 있었는데요. 관심이 있는 부스에 나가서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션으로는 서울시에서 준비한 동행이 필요한 사회를 주제로 하는 세션에 참여했는데요. 다양한 불평등 요소를 해결하는 정책을 듣고 또 새로운 과제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세션은 바로 데모데이였습니다. 투자자가 선정한 회사의 대표가 사회적 가치를 근거로 하는 스피치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창의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돌파점을 찾아 활동하는 미션으로 기존에 조명받지 못한 가치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피칭을 통해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한 세션은 청년들이 말하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주제로 하였는데요. 미래세대인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개선점에 대해 듣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엔 담지 못했지만 다양한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다루었고 실제로 해당 분야의 네트워크가 확정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봉사를 준비하는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